저희가 안철수 그 전 대표 얘기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지금 4번째 신당을 준비 중입니다. 이 정도면 정말 창당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은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놨어요. 지금 1년 4개월 동안 한국 떠나 계시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돌아와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새정치, 중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중도나 새정치의 정체가 도대체 실체가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? 첫 번째는 뭐냐면 깜짝 놀란 건 자신의 이름을 신당에 붙였다는 것에 전 좀 다소 충격을 받았어요. 아, 왜요? 그래야 안철수당인지 알 거 아닙니까? 이분이 손학규 대표와 자, 바른미래당을 돌려주시오. 거절. 그래서 그럼 탈당. 내 당 만들 거야. 그때 손학규 대표가 날카로운 한마디를 날렸어요. 무슨 이 저 중소기업 오너가 와서 월급쟁이 사장, CEO 내쫓듯하는 태도였다. 그럼 거기에서 안철수가 내가 아직 그런 기업가 이미지가 보인단 말인가? 이분 창업했을 때 똑같아요. 회사 이름에 자기 이름 넣었잖아요. 안철수 안랩. 바이러스 연구소. 그게 줄여서 지금 안랩이 된 거죠. 예. 처음엔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였어요. 이름으로. 그거야 어때요? 네, 그거는 식당들도 자기 이름 걸고 많이 하잖아요. 사기업이야. 그렇죠. 근데 이 정치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이름을 넣은 것은 제가 아는 한은 기념사업회밖에 없어요. 뭐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, 노무현 재단, 혹은 뭐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 정치인이 그럼 저는 제가 만약 안철수 신당이 영입이 돼서 후보로 나가 저 안철수 신당 후보 최영일입니다. 그럼 전 부끄러울 것 같아요. 안철수 부하예요? 저는 제가 입법부에 국회의원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가는데 안철수 조직 밑에 속해 있는 최영일이잖아요.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지? 하나 왕조의 느낌이다. 그리고 대표를 절대 바꿀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안철수 정당인데 그러면은 바꿉니까? 당이 소멸해야죠. 아니 선거 끝나고 이름 바꾸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는 조직이나 법인의 역사는 자연인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뜻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발명된 게 법인 조직이잖아요. 그러네 듣고 보니. 네. 그런데 이 안철수 신당은 자연인 안철수와 수명을 함께 해야 돼요. 그럼 이게 무슨 조직이에요.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이분이 해외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신 거지? 이거고 두 번째는 저는 탈이념, 탈진영, 탈지역 얘기했을 때 급조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사실 학술적으로 따지면 다르지만 탈이념과 탈진영은 똑같은 의미를 쓰여요. 그렇죠. 우리 언론에서 보수와 진보. 아니 이 정당은 이념이 있어야지. 이념도 없이 무슨 정당을 해요. 그래서 이건 저 개인의 느낌이지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탈하면 탈이념하고 탈지역하고 생각이 안 나니까 사회통합위원회 가시면 5개거든요. 한국사회통합과제가 세대 갈등, 계층 갈등, 성별 갈등, 지역 갈등, 이념 갈등이란 말이에요. 이 중에서 필요한 거 3개 뽑으면 되지. 탈진영, 탈이념은 동어반복인데 왜 저렇게 해놨지? 깜짝 놀랐죠. 2개밖에 안 뽑았구나. 네, 그러니까 급조됐다 이 느낌이고 세 번째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? 지난 대선에서 이런 걸 까먹으시고 실용주의를 얘기하셨는데 MB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고 주장했었어요. 그렇죠. 가장 이념적인 메카시즘 정부였지만 그 실용주의를 뽑아오면 MB 정부의 계승이 된단 말이에요. 우리 정치에서는. 정말 그땐 가짜 실용주의지만 진짜 실용주의 플래그머티즘을 구현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막 만들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. 저는 말이에요. 네.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무당층도 많고 중도층도 많은 건 사실 같고요. 어느 정치 체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근데 그 중도가 뭐냐? 옛날에 이철승의 이제 중도 통합론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거 중간치기예요. 그래서 양쪽 평면적인 직선의 한 가운데를 얘기해요.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민주당하고 한국당이다 그러면 이 진폭이 이렇게 크질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제도적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, 결여되기가 쉬워요. 이 안에서 진자운동을 하다 보면 별 비전이 없게 돼 있어요. 사실은 중도라는 거는 언제나 삼각형의 꼭지점을 중도라고 해야 됩니다. 입체로.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약간 개념을 보긴 본 것 같아요. 극중이라는 개념을 쓴 걸 보면은 그런데 그 뜻이지 어디 극이 어디 딴 데가 있어요. 밑에가 있지 않고 위로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념정에서는 그러니까 친일 여부 친일파 논쟁하고 종북파 논쟁
이 논쟁을 대승적으로 네, 극복하는 거. My fellow citizenship 이거 우리가 같은 하늘 지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왼수가 아니라 My fellow citizen이다. 또 어떤 평가가 필요한 인물도 7대3, 8대2로 때로는 6대4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거를 국민 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지성이 정치 지성이 있을 때만이 중도가 성공한다고 봐요. 그리고 그때 중도라는 거는 정말 구진보 구보수가 있다 칩시다. 이 사람들의 합리적 핵심들을 과감하게 취해서 어떤 걸 보면 진짜 진보 같고 어떤 걸 보면 좀 보수 같고 그런데 보수가 진보가 최소한 6이 넘어야지만 뭐 극중이고 싸우는 중도가 될 것이다.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대단히 저는 여하간 보진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도 한마디 비평하자면 빙의를 한번 해주시죠. 빙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안철수 대표한테.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망해봤기 때문에 대중 정치에서 여러 번 망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빙의할 필요 없이 그냥 저로 예. 제 자신에게 충실하면 돼요.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안철수 씨한테 아까 하는 일을 제가 비평을 하자면 한 번 하락세에 접어들면요. 다시 올라가기 어려워요. 그렇더라고요. 어지간한 계기가 없이. 악순환이 작동하죠. 예. 이게 하방 나선형의 덫에 걸려요. 정치인의 경우에. 예.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자분들이 덜 모이고요. 그다음에 보도량이 줄어들고요. 그래서 또 더 많이 보도되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. 그럼 또 안티가 더 형성되고요.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요. 이거 제가 한 2번 해봤거든요. 제가. 그러니까 빙의할 필요 없이 예. 이렇게 되면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딱 물 밖으로 팽개쳐진 물고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자기 자신이. 그럴 때는 세상에 져줘야 돼요.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.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. 그거 필요한데 이제 진짜 화난 전교 1등이에요. 안철수 씨를 보고 있으면. 굉장히 화가 나 화가 나 있어요. 화가 나요. 화난 전교 1등이에요. 내가 1등을 늘 해야 되는데 왜 내가 1등을 여러 차례 놓쳤지?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이게 너무 화가 나 있어요. 근데 정치는 남이 1등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가 1등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당은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3%가 나와서요.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넣었는데 예. 그러면 불가능해요. 이분이 신인이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데 이 안철수 씨는 이미 구정치인이에요. 그렇죠. 유권자들이 보기에는. 2차례 대선 나왔고 네, 한 번은 출마를 했고 한 번은 못했지만 당대표만 3번을 했습니다. 네, 여러 번 당대표를 했고 여러 번 당을 만들었고 이래서 이분이 본인 자신은 기존의 모든 유력한 정치인보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 유권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미 오래된 사람이에요. 맞습니다. 국민들이 그러면 이번 4.15 총선에서요. 첫 번째로 유령 정당,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어떤 표로 어떤 평가를 해줄 것인가 하고요. 또 하나가 안철수 신당 버전 4에 어떤 평가를 줄 것 같은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? 성관이가 이 점을 깊이 유념해서 이건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해 주기를 줄 것으로 굳세게 믿고 저는 미래한국당이 득표를 얼마 할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필요가 없다.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등록 거부될 것이다. 네. 저는 안철수 대표는 좀 안쓰러워요. 오늘 디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재 개그의 소재를 너무 안쓰러워요. 예, 그런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장점과 또 많은 단점을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누구나 다 그렇죠. 그런데 이분이 장점을 버리고 단점만 써야 되는 길로 지금 가서 그렇지.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받아보시고 성적표를 더 이상 미련 없이 자기가 행복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인간적인 이거는 우호적인 우애를 가지고 드리고 싶은 고언이고요. 예. 미래한국당은 유령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. 유령정당. 유령은 눈에 안 보이죠. 없는 당 취급했으면 좋겠어요. 뭐 기호 어디에 있든 이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.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지금 이 약칭 고민하고 있더라고요. 미래한국당 출연 뭐 미한당 뭐 이상하잖아요 다. 미안당, 네. 미안하당. 그게 놀림을 당하니까 안 돼요. 그래서 꼭 이니셜을 써야 되지 않고 운율이 중요하니까 미래 미하고 한국의 국자로 해서 미국당으로. 아, 미국당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없는 당으로. 정체성에 참 맞네.